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 앞에요, 일촉즉발의 대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가포비상, 이게 최고거든요. 가포비상을 내려가지고 전국의 경찰을 총동원한다. 지방에서도 전날 올라온다. 선거일 잡히면.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에 기름까지 다 빼놨는, 불상사를 할 수 있으니까. 주유소. 와, 전부 공사 현장이나 그 주위에 다 완전히 섬으로 진공지대를 만들겠다. 다 빼내겠다. 인화물질이라는 게 위험. 이런 식으로 지금 경찰도요,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 분의 우리 열사, 우파 쪽에 네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제가 계속 그때 우리 공화당 고문하면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재판관들도 완전히 미칠 지경이죠. 재판관들도 전부 무장경관이 호의를 받을 정도로 지금 이게 전쟁 중입니다. 저는 지금 자꾸 언론사 보면 국론을 통합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된다. 저도 동의해요. 저도 통합해야 되고 국론을 통합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지금은요, 통합할 대상과 그 다음에 척결할 대상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지금은요, 일단 종북좌파 이런 반국가 세력은 척결하고요, 남아있는 우리 진보 진영이나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통합, 포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저 대통령을 끌어내는 쿠데타 하겠다고 완전히 나서고 있는 이런 간첩까지 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종북좌파 이재명 세력까지 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꾸 거기에 국론 분열 막아야 되고 통합, 여기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통합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려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이걸 분명히 강조하고요. 우리 헌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온갖 공작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 우파도 지금 처절한 제2 건국전쟁,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좌파들이요, 지금 비상이 걸려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안이했다. 와, 큰 호랑이 대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줄 몰랐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대.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멘붕 오가지고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른다. 날마다 광화문 가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썰어내버려야 됩니다. 이재명과 이런 민주당 이 세력들은요, 완전히 종북 좌파 세력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화해의 세력이 아니에요. 통합의 세력이 아니에요. 척결의 대상이다. 자, 일단 민주당이 거의 광화문에 텐트 치고 날마다 농성하는 이런 게 첫째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사람은 안 모여요. 정말 이게 이재명이가 별명이 지새끼인데, 지새끼들 몇 명, 거의 지새끼들 별로 안 모여. 지새끼 경찰 출산 많이 봤자 몇천 명 모이지도 않아요. 4, 5천 명이야, 경찰 출산. 근데 그것도 부풀린 게 아닌가. 실제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이 광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다. 좌파 쪽에.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행동이라고 있잖아요. 또 비상행동. 요자들이 민노총 중심을 해가지고요, 몇 놈들이 단식 투쟁한다고 지금 이게 헌재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요. 거기에 바둑이까지 끼가지고 김경수 있잖아. 김경수. 참 이게 한심합니다. 김경수가 거기에 촛불행동 자들하고 민노총 같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게 부끄럽습니다. 야, 바둑이, 김경수, 너 네 보좌관은 벼룩이잖아. 네 보좌관 벼룩인데 정말 너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너 너무한 거 바둑이보다 더 못하다. 야, 걔도 주인 은혜는 안다. 너 누가 사면해 주냐? 누가 사면해 주냐? 출마도 못할 놈 한동훈 대표가 그때 사면 엄청 반대했잖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 바둑이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해 준 그 은혜를 잊고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냐?
야, 진짜 이 개도요. 중인한데 이 정도는 안 합니다. 개보다 못한 놈이야. 너 바둑이보다 못한 놈이야. 이름 바둑이잖아. 이 자각이 누가 사면해 주냐고. 대통령이 사면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김경수. 자기가 이제 좀 이게 광장에 여론 좀 끌어가 이재명하고 붙어보려고 하겠죠. 이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놈 좌파등에 소개할 놈은 이 자리는 없는데 수원에서 헌재 앞은 아닌데 경기도지사 있잖아.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제 김동연은요. 아예 그냥 수원에 도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지사라는 놈이 1인 시위를 한다. 그것도 수원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우파 쪽에 예국 열사 한 분이 제대로 응징했더만 맥주 캔을 던져버린 거예요. 물론 이게 맞진 않았지만 맥주 캔을. 이걸 가지고 이게 또 고발해가 너 이게 야 네 근처도 안 갔던데 이게 폭행이냐? 또 이게 고발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게 폭행이냐? 네 몸에 근처도 안 간대. 이거는 분노의 표시야. 도지사막이 똑바로 도정이나 챙기지. 1인 시위하니까 맥주 캔을 던진 거 아니야. 저는 던진 사람은 애국 열사고 절대 경찰이 이런 걸 수사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폭행이냐고. 근처도 안 갔는데 맥주 캔 이게 있고. 이걸 보니까 옛날에 열사들이 생각나네요. 우리 3대 열사. 제가 그런데 옛날에 문재인이가 국회 왔을 때요. 문재인이가 국회 왔을 때 분노에 신발을 벗어가 던졌잖아. 근데 이 근처도 안 갔는데 이것 때문에 구속까지 됐잖아요. 이번에 또 김동연이가 또 이런 어떤 짓 할지 모르죠. 경찰 똑바로 해라고 수사. 옛날에 정창욱 신발 열사가 문재인 또 신발 던진 게 죄냐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야. 표현의 자유. 폭행이 아니야. 맞아도 이게 폭행이 아니지 뭐. 근데 맞지도 않았는데 신발 던진 건데 말도 안 되는 게 그때 우리 탄압받았잖아요. 근데 문재인 때 신발 열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옛날에 계양구에 선거운동 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이재명이가 그때 우리 닭을 먹던 분이 닭 뼈 같은 거 담아놨는 양철통 있잖아요. 닭뼈 이거 세게 아픈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황당하게 방해하니까 우리 뼈통 양철통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던지가 그분도 아마 처벌됐죠. 그것도 처벌됐잖아. 뼈통 양철통 열사 이재명을 응징한. 근데 이번에 맥주캔 열사. 이게 저는 우리 3대 열사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응징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분노의 표시예요. 이걸 이렇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현재 좌파들은 놀래가지고, 이제 큰 호랑이가 우리 놓아가지고 딱 남산에 틀어 앉아서 실제는 대통령이 겉으로는 정중동,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 왜 너무 공개적으로 막 집회 같은 나가면 안 되니까 또 자극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남산에 딱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우파한 데는 큰 힘이 되거든요. 결집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요.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제가 민주당 패널들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막 기가 죽어가지고 밥맛도 없다고 민주당 패널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초비상 걸려서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안 보인다. 민노총이 해도 몇 명 안 돼. 그 다음에 민주당도 몇 명 안 돼. 사람이 안 보인다. 지새끼 한 마리 두 개 안 보일 정도로 이런 상황이다. 한산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요. 현재 앞에 우리 제대로 우파가 또 제대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같은데 총력도 집회하면요. 경찰 추산으로도 최하 6배에서 10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헌재 앞에 가면요. 헌재 앞에도 우리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한 20만 되죠? 대통령이 국민변호인단 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부터 거기에 여러분들이 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완전히 필리버스터처럼요. 필리버스터처럼 계속 기자회견은 합법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워낙 경찰이 탄압이 심한데요. 문제는 기자회견은 합법이거든요. 근데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1인 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1인 시위하고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적용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편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1인 1인 모임에게 집회가 되는 거거든요. 또 기자회견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 기자들 불러서.
기자회견. 그러면 이게 그 몇백 명이 기자회견에 숫자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기자회견 하다가 막 화형식도 하고 너무 이게 소리 너무 크게 지르면 집회로 봐가지고 그때 조원진 의원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재판을 했었어요. 조원진 의원. 그때 기자회견 김여정이 왔을 때 따라서 이게 그 약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그 합법입니다. 지금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엄청나게 역할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 필리버스터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특히 눈물겨운 게 그 우리 원외위원장들 참 이게 그 오히려 배지 단 사람들은 무사한 일이 많아요. 배지 물론 이게 배지 단 사람 중에도 뭐 제대로 싸운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윤상현, 그 다음에 김민전, 그 다음에 요즘 이게 나경원 의원부터 뭐 요즘 이게 그 김기현 의원 전부 다 이게 옛날에 한때 대통령이 대표에서 끌어내린 게 김기현이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 우리 윤상현, 나경원 의원이 좀 홀대를 받았죠. 그때 원희룡 내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이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요즘 이게 그 대선 후보로까지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뭐 대선 후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지도부 구성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천년만년 비대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원내 배지들도 잘 싸우지만 그렇지만 이게 처절하게 싸우는 원외위원장들 보면 이게 눈물 납니다. 원외위원장들에게 배지가 없으니까 관심도 이게 덜하고요. 또 보좌진도 없으니 힘들잖아요.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도봉의 김선동 위원장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도봉의 김선동 위원장 대단한 분이죠. 옛날에 그 오기영이한테 47% 아깝게 졌어요. 오기영이는 이게 유명한 운동권에 제가 서울대 다닐 때 그분이 또 많이 하고요. 김선동 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남양주의 그 조광한 그분이 저희 서종TV도 출연했잖아요. 조광한 이런 분들에게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원외 중에 원희룡도 원외거든요. 원희룡 이런 80여 명이 넘는 이분들이 처절하게 투쟁하고 지금 헌재 앞에서 철야나 완전히 단식 이런 게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윤상현 의원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철야 농성으로 윤상현 의원 역시 제일 빠릅니다. 앞으로 그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속 지금도 눈치 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눈치 보고 있잖아요. 제대로 투쟁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 이재명이나 박찬대는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총력 동원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그 한심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그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나서고 있거든요. 이제 그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처절하게 철야 농성이나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저 민주당에도 뭐 머리 깎은 놈 몇 놈이 있는 모양이네. 민주당에도 박홍배나 김문수가 삭발한다는데 이 김문수는 우리 우파 쪽에 김문수 장관이 아니고 옛날에 왜 그 순천에 미국 갔다가 이재명한테 혼난 김문수 있잖아. 그 자기가 이제 미국 가 혼나라니까 머리 깎으려고 이제 그때 이제 인정받으려고 재산 받으려고 그때 그 김문수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에도 삭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우파 쪽에요. 어제도 제가 봤거든요. 두 분이 그 청년이 삭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삭발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헌재 앞에는 이런 식으로 전면적인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그 한남동으로 또 직결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헌재도 있고 그 외에도 광화문이나 도처에서 우리가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광장에서는 좌파들을 압도하고 있다.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헌재에서 결국 재판은요. 국민이 합니다. 재판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합니다. 지금 여론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특히 광장에서는 좌파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 점에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뭘 선고기일 잡히면 막 엄청날 겁니다. 선고기일이 잡히면 진짜 불상사를 걱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몰리겠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 국민의힘 포함해서 모든 우리 자유파 애국 시민들이 헌재 앞에서
저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 저자들을 헌재 앞에서부터 제압해야 되겠다. 헌재 앞에서 제압하면 헌법재판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헌재 앞에 투쟁 상황 이것도 제가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